문제 1번 2017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7년에 시장조사를 의뢰받은 회사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내용 5가지를 못 받으셨어요? 혹시 남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모자른가 보네. 못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쨌든 제가 그 설명해 놓은 것 중에 한번 내용을 쭉 읽어 보시되 제가 여기도 역시 굵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같이 떠올려서 답을 써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고 제가 그 내용을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요. 예를 들어 조사 목적, 의사결정 문제가 굵게 되어 있죠. 아까도 저희가 책에서 봤던 것, 그거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게 밑줄 긋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냥 밑줄만 긋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밑줄 그어서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여러분들 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면은 뭐 해놨죠? 포함돼야 될 거와 포함되지 않아야 될 것인가의 관계다. 자, 뭘 포함시킬 거냐? 즉 여기서 조사의 범위를 내가 한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조사 연구를 하는데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시일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최대한 적은 양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탐험조사, 기술조사, 인과관계조사, 자 이런 걸 그냥 종류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답의 평가에 대해서 크게 많이 점수가 갈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료의 형태, 1차 자료, 2차 자료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풍성하게 알고 있다. 그럼 조금 더 코멘트를 달아서 쓰셔도 좋은 답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 방법, 그 다음에 분석 방법, 그 다음 항목에 밑줄 그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수집을 할 때 수집 방법 어떻게 할지와 분석을 어떻게 할지, 분석 방법까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단계로 가면 정보의 기대가치, 내가 투입한 만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냐, 이것도 우리가 뭐 재미로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마지막에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해결, 즉 답을 내줄 수 있냐. 앞에서 내가 연구 목적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답을 못 내는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담겨야 된다라는 것. 이런 키워드를 꼭 넣고 앞뒤에 살을 붙여야 답이 완성이 되지. 키워드 없이 살만 붙이면은 안 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7년에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었고, 한 페이지 넘겨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에 오늘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인데 패널 조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패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패널. TV 프로그램 보면 MC가 있고 패널이 있죠. 자, 패널은 한 명이 나오나요? 뭐 여러 명이 나오죠. 근데 패널이 매주 바뀌나요? 대부분 패널이 약간 고정이 되어 있죠. MC가 앞에 있고 뭐 그런 이제 종편 채널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MC 고정되고 패널들이 이렇게 이름표 달고 나오는 사람들. 그렇다면 자, 거기서 우리가 패널 조사도 유사합니다. 패널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고정해 놓고 계속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행할 때 패널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역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제가 해놨죠.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 자, 나는 패널에 참여 안 할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동의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수집한다. 그 사람들이 샘플이 되는 거죠. 조사 대상자가 됐다면 그걸 패널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수집한다. 패널 조사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내용은 여기는 지금 뭐 패널의 조사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는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뭐 측정 변수와 범위에 따라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측정 시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이런 것들 간략하게 좀 더 살을 붙여서 기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아래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나오죠. 한계점을 쓰라고 했어요. 자, 한계점. 자, 한계점 보겠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대표성. 자, 이 사람들을 뽑는 게, 패널을 뽑는 게 과연 우리가 뒤에 원하는 일반화의 가능성과 연결되느냐? 자, 왜 안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널은 막 50명, 100명, 1000명을 갖다 모아놓고 하지 않잖아요. 좀 어느 정도 소수의 인원들이 자기들 말이 뭔가 우리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반화는, 대표성 확보는 이게 어렵다. 즉, 수치화돼서 우리가 계산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한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패널의 관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패널 관리. 실제 우리가 조사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응답을 안 하거나 갑자기 이탈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패널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조사를 설계해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깨지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패널 조사의 일반적인 한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부정확한 자료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자, 이게 우리가 면 대 면 어떤 측정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매주 이렇게 보다 보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서먹해질까요? 눈빛들이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계시지만 한 번씩 웃어주시거나 좋은 표정도 한 번씩 지어주셔야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한 개만 틀려봐. 내가 그냥 게시판에 그냥 올려버려야지. 이런 표정으로 하다 보면 공부가 될 것도 안 돼요. 그냥 즐겁게 최대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보내셔야 머릿속에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조사 연구를 수행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막 집도 물어보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됩니다. 자,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설문지만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해야지. 패널 하면서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야 이건 1번이라고 해줬는데 내가 분석하는 단계에서 3번으로 해주는 게 나한테 좀 더 좋은 것 같아. 바꿔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뭐와 비교하면 사람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조사 방법들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패널을 하면 무조건 왜곡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더 확장되면 어떻게 보완할 건가라는 거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한계점만 알고 한 3개 써보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라는 거를 한두 줄이라도 써보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답만 보고 나 이거 나오면 똑같이 1, 2, 3 쓰고 끝나야지가 아니라 이게 똑같은 게 또 나올 리는 없는데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3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